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 시절 117번째 이야기. 17년대 3대대 ATT 대항군 훈련. 2. 군단의 예비 중의 예비부대. 앞서도 몇 번 이야기한 것처럼 야전훈련에는 쌍방훈련이 있고 대항군을 운용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측정이나 야전훈련을 할 때 동등한 규모의 부대끼리 공방을 붙이는 것이 쌍방훈련이고, 대항군은 적군 역할을 하는 소규모의 부대를 운용하여 훈련을 치르는 것입니다. 보통 중대, 대대 ATT나 연대 RCT,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교육사열 등 중요한 훈련에서 쌍방훈련이 불가할 경우 다른 부대를 대항군으로 활용하여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번 우리 중대 ATT 때에도 대대 수색소대가 대항군으로 우리의 측정 상대역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대 ATT의 경우는 규모가 비교적 큰 훈련이기 때문에 수색소대로는 대항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대 단위 부대가 동원되는데 바로 우리 중대가 그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사실 훈련 중에서 가장 영양가 없는 훈련이 대항군 훈련이었습니다. 먼저 대항군은 그 훈련의 주체가 아니라 보조 역할을 감당하는 부대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대항군이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못하면 아무래도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잘해야 본전, 못하면 손해인 장사인 것입니다. 거기에 상대 부대보다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더 많이 뛰어야 하고, 따라서 몇 배나 힘든 훈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중대 단위 부대로 대대 단위 훈련 섹타를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했던 대항군 훈련으로 가장 큰 훈련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교육사열을 받는 11사단의 대항군으로 우리 32연대 전체가 참가했던 훈련이었습니다. 약화된 적 1개 군단으로 재편된 우리 연대는 양구에서 인제와 홍천 등 3개 군을 넘나들며 혹한 속에서 대항군 임무를 수행했었던 것입니다. 연대 전체가 대항군으로 참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중대 단위로서는 우리 연대나 대대에서 자주 차출되었고, 이번에 우리 중대가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대나 대대 내 부대들이 걸핏하면 대항군 훈련에 투입되는 이유는 우리가 군단의 예비부대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비부대의 비애인 것입니다. 지금은 부대 체계가 많이 바뀌어서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기본적인 부대 편제는 선봉부대, 본대, 예비대, 지원부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각 보병소대를 보면 1분대가 선봉, 2분대가 본대, 3분대가 예비, 그리고 화기분대가 지원분대 역할을 하게 되지요. 이 같은 편제는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군단 등 부대 규모가 커져도 기본 틀은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속한 3군단을 보면 12사단 을지부대와 21사단 백두산부대가 전투사단으로 전방에 배치되어 있고, 우리 노도 2사단이 예비사단으로 그 뒤를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군단 포대 및 항공대 등 여러 개의 직할부대들이 3군단 지원부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지요. 예비사단인 우리 2사단에서도 17연대와 31연대가 선봉과 본대를 이루고 32연대가 예비연대로 역할을 감당했고, 사단포대, 기갑 등 여러 개의 직할부대가 지원부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32연대에서는 우리 3대대가 예비대대이고, 3대대에서는 그 세 번째 중대인 우리 11중대가 예비중대였고, 11중대에서는 그 세 번째인 3소대가 예비소대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대 3소대는 3군단의 예비부대 중에 예비부대로 당시 부르던 3소대가에는 우리는 군단의 예비소대다 라는 구절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예비부대는 무척 편할 것 같다는 선입견을 갖게 합니다. 예비대니까 뒷전에 물러서서 선봉부대나 본대가 앞서 싸울 때 대기하고 있다가 그들이 불리하면 투입되니까 아무래도 위험성도 덜하고 힘도 덜 들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전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문제는 현 시대가 전쟁 시기가 아니라 휴전 상태로 평화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시기에 군대가 할 일은 총칼이 녹슬지 않도록 갈고 닦으며 강병 양성을 하는 것입니다. 철책선을 지켜야 하는 전투사단은 경계 임무에 충실하는 것으로 그 임무를 다할 수 있지만 예비사단인 우리 노도부대는 교육사단으로 날마다 전술전기를 익히고 실습하는 교육과 훈련이 주임무였습니다. 이 일은 그리 간단치 않았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남들이 4에서 6주 정도만 감당하면 될 훈련소 생활을 우리는 군 생활 내내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비대의 임무가 교육과 훈련이라는 단순한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한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후방지역 방어훈련과 대침투 작전을 감당해야 하고 주둔지 외에 우리의 진짜 요새인 진지를 관리 보수하고 진지를 사수하기 위한 작업과 훈련도 해야 했습니다. 격오지 경계를 위한 파견 근무도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팀 스피리트 같은 연합작전 훈련에도 가장 많이 동원되었고 국군이 날 행사 같은 공식적인 행사에도 참가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신설되는 부대를 위해 일부 병력이 차출되어 가기도 했습니다. 훗날 특공연대 창설 시 군단의 예비소대인 우리 중대 3소대가 통째로 차출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제가 전역한 이후인 1984년에는 제가 소속되었던 32연대 11중대 전체가 전북 부안의 해안경비를 위하여 이동 배치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전역할 당시 남아있던 후임병 중 일부는 부안 천마중대 창설 멤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비부대로서 힘들게 감당해야 할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대항군의 임무입니다. 대항군으로 가장 많이 차출되는 부대가 바로 군단의 예비사단, 예비연대, 예비대대, 예비중대인 것입니다. 철책선을 지키는 전투사단에서 병력을 차출하여 대항군으로 활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역시 32연대 3대대는 훗날 대항군 전문부대 역할을 하다가 대항군 전문부대가 창설되면서 일부가 합류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렇듯 군단의 예비중대인 우리가 이번에 대대 ATT 측정을 받는 17연대 3대대의 대항군이 되어 또다시 야전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